나 이대 나온 여자야. 요즘 이대녀보다 핫해진 표현. 이대팔만 아는 사람을 위해 이대남에 관해 잠깐 정리하고 가자. 이대남, 20대 남자의 줄임말로 2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가 20대 남성의 지지 철회 때문으로 밝혀지면서 2018년 겨울 이후부터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어떤 점에서 주목을 받았냐면 첫 번째는 20대 남자가 이념적으로 보수화되었는가이다. 소위 진보 정권으로 분류되는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렸다는 사실 때문에 20대 남자의 이념이 보수화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 이 연구는 20대 남성이 주관적 이념 성향이나 선거에서의 투표와 같은 전통적인 툴로 규정하기 어려운 세대 집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대 남자에 관한 분석에서 나타났던 비일관성, 가령 주관적 이념 성향과 투표 선택에서는 진보적이었지만 안보의 측면에서는 보수적이었던 것과 같은 특징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20대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들에 관한 것으로 20대 남자 현상의 본질은 무엇이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를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오른 20대 남자 현상이 이념의 보수화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을 향한 적대감, 공정과 경쟁에 보인 애착 등 일련의 두드러지는 특징을 아우르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대남 현상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만큼 이 현상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갔다. 그렇다면 20대 남자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방송과 기사 여기저기서 이대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대남의 정체는 특히 그 기저의 본질이라 할 만한 것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이대남에 관한 여러 조사와 분석이 진행되어 왔고 이를 통해 몇몇 중요한 단서들과 이 단서들을 제법 그럴싸하게 종합한 설명들이 제시되어 왔다. 여기선 일단 20대 남자란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대남 현상을 검토하겠다. 이 책은 여러 흥미롭고 중요한 단서들로 이대남 현상에 관한 주요 설명들의 타당성을 따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제출하였다. 이 검토를 마친 후에는 20대 남자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이 책에서 다룬 단서들을 어떻게 더욱 그럴싸하게 맞출 수 있고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중요한 단서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추론해보겠다. 20대 남자는 시사인과 한국리서치가 20대 남자 현상을 주제로 진행한 심층조사의 내용과 그 뒷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이대남 현상이 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조차 뚜렷하지 않고 이대남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가설도 증거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사인과 한국리서치가 무려 208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이 첫걸음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마친 후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이러했다. 젊은 남성들이 보여주는 태도의 본질은 여성에 대한 혐오 그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일관성 있게 관찰되는 태도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놓고 기준과 잣대가 눈에 띄게 가혹하다는 사실이다. 이 가혹한 기준을 통과하지 않는 한 어떤 사회적 구대나 지원 정책에도 불공정 딱지가 붙는다. 이들의 눈에 한국 여성은 도움받을 자격에 미달하지만 권력을 등에 업고 특혜를 누리는 집단, 즉 무임승차자이고 무임승차자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고 정의롭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도덕이론이다. 지금 20대 남자들이 화가 나 있다면 그들은 불합리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다. 불의하다고 화를 내는 것이다. 이 결론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진보 정권이나 페미니즘에 보이는 적대적인 반응은 이대남 현상의 일각일 뿐이다. 이대남 현상의 기저에는 사회적 연대의 엄격한 태도, 다시 말해 어떤 범죄의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지원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는 태도가 깔려있다. 이는 이대남 현상이 사회에 대한 또 다른 감각을 지닌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사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팀이 끌어낸 의미심장한 결론은 어떤 근거들을 바탕으로 할까? 그 근거에 대한 해석은 얼마나 타당할까? 이 연구는 20대 남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20대 남자 여론이 유일하게 일관되고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젠더와 권력이 만나는 영역이었다. 20대 남자 현상의 특징은 젠더도 권력도 아니다. 둘의 결합이다. 둘 중 하나만 사라져도 여론 지형에서 20대 남자의 특수성이 사라진다. 여기서 권력이란 표현이 애매하고 잘 와닿지 않는데 정부 정책, 법 집행, 사회문화 등에서 남자, 여자 가운데 누구에게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가령 여성할당제의 경우 취업과 승진에서 여성에게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어주기에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고 남성의 권력이 약화되는 경우인 것이다.
이 분석의 근거는 다양하다. 20대 남자의 경우 노동시장, 연애결혼시장, 법집행의 영역 모두에서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노동시장 부분부터 살펴보자. 다음 질문에 대한 전체 응답 결과를 보면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다수고 공정하다는 인식이 상당하며 남성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소수인데 20대 남자의 응답 결과를 보면 공정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고 남성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그 뒤를 잇고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맨 마지막이다. 육아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여성에게 불공정하기로 악명이 높은 승진 승급 기회 영역에서도 20대 남자 인식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전체 응답 결과에서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로 응답이 기울지만 20대 남자의 응답 결과에서는 공정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크게 떨어진다. 계속해서 연애 결혼 시장 부분을 보자. 다음 두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는 20대 남자의 태도가 튀지 않지만 다음 두 질문에서는 20대 남자의 응답이 또다시 눈에 띈다. 기혼자가 더 많은 30세 이상 남자의 응답에서도 한국의 결혼 문화가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문장에 동의하는 응답과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팽팽하게 맞서지만 20대 남자의 응답에서는 66.3%가 이 말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20대 남자의 눈에는 연애와 결혼 게임의 상대보다 이 게임의 규칙이 더 나빠 보인다. 20대 남자는 여자들에게 유난히 화가 나 있는 남자가 아니다. 적어도 이 대목에서 이들은 기성세대 남자와 비슷한 정도만 화를 낸다. 대신 20대 남자는 게임의 규칙에 유난히 화가 나 있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 부분을 보자. 법 집행이 남녀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고 보는지 물었을 때 어느 세대와 성별에서도 법이 자신이 속한 성별을 불공정하게 취급한다고 믿는 사람의 비중이 3명 중 1명을 넘지 않은 것과 달리 20대 남자의 경우 응답자의 53.6%가 남성에게 불리하다고 답했다. 연애와 결혼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처럼 20대 남자는 한국 사회의 법 집행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가 남녀 간 공정성 문제를 다룬 모든 문항 중 법 집행에 관한 문항에서 20대 남자의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가장 두드러졌다. 저자는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20대 남자 분노의 핵심은 남성 차별이고 차별론의 핵심은 게임의 법칙이 왜곡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이처럼 20대 남자 중에는 여러 사회 영역의 규칙 또는 규칙의 적용이 여자에게 우호적이라고 느낀 남자가 많기에 이대남에게는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다음 문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이대남 응답자는 78.9%가 동의했다. 30세 이상 남자 응답자도 페미니즘을 상당히 싫어하지만 이들도 페미니즘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는 문장에는 57%가 동의했다. 반면 이대남 응답자는 이 말에도 25.9%만 동의했다. 20대 남자는 페미니즘을 그 어떤 긍정적인 표현과도 연결시키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이대남에게 젠더 문제는 거의 자동 스위치처럼 작동한다. 여기에서 엿보이듯이 20대 남자 중 일부는 마이너리티 정체성이 형성된 단계까지 나아간 징후가 있다.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 집단이 앞으로 한동안 일관성, 예측 가능성, 연대 의식과 여론 주도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미다. 이슈에 따라가는 여론 반응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정체성은 장기 지속한다. 이 정체성을 지닌 남자는 20대 남자 중 25.9%로 추정된다. 페미니즘 관련 질문 6개를 통해 페미니즘 찬반 지수를 만들어 보니 6개 문항 모두에 강한 반대를 표한 응답자, 즉 페미니즘 찬반 지수가 마이너스 12점인 응답자의 비율이 25.9%였다. 20대 남자 4명 중 1명은 페미니즘에 대해 무엇을 물어도 강한 반대로 답할 만큼 이 주제에 관심이 많고 의견이 단호하다. 그런데 이것도 마이너스 12점을 기준으로 한 가혹한 기준 덕에 과소평가된 숫자다. 페미니즘 찬반지수가 마이너스 6점에서 마이너스 11점 사이에 있는 남자들도 현실에서는 마이너스 12점의 또래들과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며 마이너스 12점 집단에 합류할 잠재적 예비군이다. 20대 남자에서 두 그룹을 합한 크기는 58.2%다. 20대 남자 10명 중 6명은 반페미니즘을 주제로 아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대남 현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연구팀은 이대남 현상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 가운데 2가지를 유력한 것으로 꼽았다. 첫째, 20대 남자가 공정성에 유난히 민감하고 불공정에 반대하는 성향도 매우 크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는 이들이 불공정에 민감하다는 본질에 딸린 현상이다. 둘째, 20대 남자는 경쟁의 가치를
특히 높이 평가한다. 이들이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이유는 페미니즘이 경쟁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팀의 조사 결과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 20대 남자들이 여성 권리 신장에 민감하게 대응한 이유를 한국이 저성장 사회에 진입했다는 데서 찾는 설명도 20대 남녀 현상이라고 보면 모를까 20대 남자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한다. 공정, 경쟁, 저성장, 기회 축소는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다. 그것들이 전제로 깔려야만 20대 남자가 보여주는 특유의 차별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토양은 20대 남자만의 것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 남성 마이너리티 정체성 집단, 그러니까 페미니즘 찬반 지수가 마이너스 12점인 집단을 넣어야 20대 남자 특유의 현상이 비로소 등장한다. 이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이 이대남 현상의 핵심 엔진이고 따라서 이대남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관건인 것이다. 반페미니즘 정체성과 통계적으로 한 덩어리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응답 결과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의아스럽게도 이대남 중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지닌 남자들은 모든 세대와 성별을 통틀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여자를 가장 높이 평가한 집단이다. 취업 시험에서도 정도는 덜하지만 자신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지닌 남자들은 짝짓기 시장에서 가장 상처받은 집단이다. 이들에게 다음 두 문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자 다른 세대 성별과 비교할 때 자기 성별은 가장 이타적으로 상대방 성별은 가장 이기적으로 평가했다. 통계를 분석한 전문가는 학창시절 경험과 연애 결혼 시장에서의 경험이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지닌 남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만든 후보들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세 번째로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지닌 남자들은 한 팀으로 일을 했을 때 기여한 만큼 차등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과 공평하게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차등 보상을 더 선호했다. 30세 이상 남자 중에서도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은 분명하게 차등 보상을 선호했다. 무엇이 공정한지를 판단하는 이 감각은 성별보다는 세대로 갈렸지만 개인 책임, 개인 보상을 선호하는 성향은 남자들의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잘 예측하는 지표였다. 또 개인 책임, 개인 보상을 선호하기에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은 취업 시 여성 할당제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그러나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이 모든 젠더 문제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음에 가대 묻자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 중 64%가 동의했다. 이들은 맹목적이지 않다. 기준을 세워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기준이 보통의 남자들과 다르다. 그 다른 기준의 핵심은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성이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으로 진심이다. 그러니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에서도 상당수가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정당하다고 본다.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은 여성에게 덮어놓고 가혹하다기보다는 도움을 받을 자격에 가혹하다. 그러니까 책임이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결정하는 경계선이 깐깐하다는 점에서 분명하고 지속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다음 결과는 이런 깐깐함이 20대에서 남녀불문 나타난다고 암시한다. 20대 여자도 기성세대 여자와는 다른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런데 남자는 페미니즘이라는 주적, 경계를 깐깐하게 긋는 태도를 켜기 좋은 주적이 있다. 먼저 폭발하기 좋은 환경을 만났다. 네 번째로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지닌 남자들에게 경쟁의 승자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문장을 주고 찬반 의견을 묻자 모든 연령, 성별 가운데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경쟁 원리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이들에게서 경쟁을 필요의 근원으로 보는 성향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쟁 원리를 긍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을 필요의 근원으로 여기는 이런 모순적인 태도가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긴 하지만 다른 세대의 성별에서도 두드러졌다. 이 책에서는 이 모순적인 태도를 한국 사회의 제한된 성공 통로로 설명한다. 전사만 부와 명예를 누리는 전사사회에서 사람들이 전사시험을 긍정하고 여기에 몰입하는 것처럼 중요한 시험 하나로 삶의 경로가 결정되는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중요한 시험에 대한 긍정과 몰입, 피로와 과부하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말이다. 지금까지 책 20대 남자의 내용을 살펴봤고 핵심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다. 20대 남자 현상의 중심에는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지닌 20대 남자들이 있고 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축은 이들에게서 두드러지는 경쟁 원리에 대한 긍정적 수용, 도움받을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
그리고 이 엄격한 잣대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페미니스트들의 요구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꽤나 흥미로운 분석이지만 이 연구가 발견한 단서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맞춰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단서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책 20대 남자에 담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오류는 이 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 녀석이기도 하다. 시사인과 한국리서치의 연구팀이 20대 남자 현상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은 애둘러간 느낌을 준다. 앞에서는 반페미니즘 정치성 집단이 이대남 특유의 현상을 등장하게 한 핵심이라 말하며 공정을 중시하는 감각을 부차적인 것으로 평가했으나 뒤에서는 20대에게서 두드러지는 개인 책임, 개인 보상이란 공정의 감각이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하며 공정에 관한 감각을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물론 앞에서 말하는 공정을 중시하는 감각과 뒤에서 언급하는 개인 책임, 개인 보상이란 공정의 감각 사이에는 미묘해 보이나 큰 차이가 존재한다. 또 엇비슷해 보인 두 명제, 공정을 중시하는 감각이 이대남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니란 명제와 개인 책임, 개인 보상을 공정으로 간주하는 감각이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지닌 20대 남자들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란 명제는 서로 다른 것이고 고로 두 명제의 결론이 달라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구나 얼핏 보면 이 책의 논의 전개는 이대남 현상의 토양과 씨앗을 구분한 후에 씨앗의 핵심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책에서 동일선상에 놓고 위상을 따졌던 것들 중에서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지닌 20대 남자들은 다른 것들과 차원이 다르다. 공정과 경쟁에 관한 감각, 한국 사회의 저성장 국면과 이에 따른 기회 축소 등은 개인의 인식과 태도이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지만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은 누군가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 즉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앞에서 부차적으로 취급했던 공정에 관한 감각을 뒤에서 핵심적으로 간주하게 된 이유는 단지 앞에서 말하는 공정과 뒤에서 말하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애초에 다른 차원에 놓여야 할 요소들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의 인식과 태도를 집단 자체와 동일선상에 놓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따졌던 것이다. 설명되어야 할 차원과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 이 오류를 언급하고 살펴본 이유는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 봄으로써 연구팀이 놓친 부분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아직 비어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연구팀은 오류를 범하게 된 걸까? 그 원인은 연구팀이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으로부터 받은 강한 인상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20대 남자 4명 중 1명이 속할 정도로 규모가 큰 데다 정체성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일관되고 지속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는 20대 남자들이 연구팀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이 충격으로 인해 연구팀이 오류에 둔감해졌을 것이란 말이다. 더불어 이 충격은 말의 눈가리개처럼 연구팀의 관점도 제한했던 것 같다. 앞에서 살펴본 오류를 포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팀은 이대남 현상의 핵심이 반페미니즘 정체성이란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계속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 중 20대 남자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물론 20대 남자 중에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지닌 남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정체성을 지닌 남자들과 그렇지 않은 남자들 사이의 편차까지 작아서 반페미니즘이 20대 남자들에게서 유독 강하게 부각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대남 현상의 핵심인 반페미니즘의 측면에서는 둘 다 20대이지만 한 명은 페미니즘의 확고한 반대자이고 다른 한 명은 페미니즘의 강한 반대자인 남자들보다 연령대는 다르지만 둘 다 페미니즘의 확고한 반대자인 남자들이 더욱 동질적인 집단이다. 마찬가지로 반페미니즘에 주목할 때는 둘 다 20대 남자이지만 한 명은 페미니즘의 확고한 반대자이고 다른 한 명은 페미니즘의 확고한 찬성자인 경우보다 성별이 다른 또래이지만 둘 다 페미니즘의 확고한 반대자인 경우가 더욱 동질적이다. 게다가 이대남 현상의 핵심인 반페미니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경쟁 원리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도움받을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중요하다고 분석했기에 연구팀의 초점은 20대 남자에서 그런 특징들이 두드러지는 집단으로 나아가야 했다. 하지만 20대 남자에게 받은 강한 인상이 연구팀의 관점을 묶어버렸던 것 같다. 사실 반페미니즘을 핵심으로 하는 이대남 현상은 경쟁 원리를 긍정하고 도움받을 자격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집단이 무임승차다로 느껴진 집단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반응일 수 있다. 나아가 도움받을 자격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성향이 20대 남녀 모두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대남 현상은 그저 페미니즘에 대한 이대남의 반격이 아니라
사회 연대의 양상이 달라진 시대가 도래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수도 있다. 이 책의 단서들을 이렇게 다시 맞추고 나면 아직 찾지 못한 중요한 단서들을 어떤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할지가 보다 명확해진다. 일단 보수적으로 조건을 설정한다면 페미니즘을 향한 적대감이 강하면서 경쟁 원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와 도움받을 자격의 엄격한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하나의 촉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 원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와 도움받을 자격의 엄격한 정도가 높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삼아도 될 것이다. 세대나 성별에 관계없이 이 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사람들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두드러지는 어떤 특징이 경쟁 원리를 긍정하고 도움받을 자격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성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테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하지만, 내가 전에 수행했던 연구에 미뤄볼 때 이들의 인간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활동가와 일베 유저처럼 세월호 참사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속 얘기를 공감받는 경험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은 경험이 적은 사람은 개인의 노력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도움받을 자격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한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도움받을 자격에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10대와 20대처럼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한층 커진 채로 이 욕구가 빈번히 무시되는 사회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개인의 노력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도움받을 자격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성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지닌 남자들에게서도 더불어 경쟁 원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도움받을 자격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인정받은 경험의 결여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결핍이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다. 20대 남자 현상이라 불리는 것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